일단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로 얘기할 그 스카우터 서버 플러그인을 활용한 엘라스틱 운동인데요. 제가 여기서 스카우터가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좀 잠깐 해야 하는데, 혹시 스카우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신 분 있으시나요? 혹시? 예, 모르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그 스카우터라는 거는 그냥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오픈소스 APM입니다. 그래서 그 APM이라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성능 데이터를 가진 걸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오픈소스예요. 거기에 이제 오픈소스 APM인데 여기서는 뭐 더 이야기는 좀 더 그렇고 더 뒤쪽에 그 스카우터라는 게 뭔지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슬랙이 좀 있는데, 슬랙 쪽 채널을 가보시면 여기에 그 엘라스틱 스카우터 플러그인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으시면 이쪽 채널에다가 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이따가 마지막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하세요. 예. 자, 일단 제 소개는 간단히 이름은 아까 전에 얘기했으니까 됐고요. 저는 지금 현재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외에 스카우터의 커뮤니티인 그 스카우터 컨트리뷰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게 올해 한 6월 초에 그 인연을 맺어서 컴퓨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스카우터 이 커뮤니티의 그 컨트리뷰션 프로젝트 안에는 서드 파티 플러그인하고 그 다음에 서버 플러그인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저는 스카우터 페이퍼라는 거고 스카우터 서버 플러그인을 요즘 들어서 이제 컴퓨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여기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제가 좀 희망으로 삼는 거는 그 엘라스틱을 좀 잘 사용하고 싶은 초보수가 되는 게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오픈소스 쪽 부분이고요. 오픈소스 쪽에 이제 시스템 자동화 그리고 시스템의 모니터링하는 부분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실무 쪽에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내용들입니다. 주요 내용들 보면 이제 로그가 있고 뭐 스카우트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맨 처음에 보면 이제 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이력으로 어떤 시험을 여기에 좀 참여하게 됐는지 좀 이야기하려고 좀 넣어놨고요. 스카우터를 또 넣은 이유가 스카우터에 대해서 좀 내가 왜 이걸 했는지 좀 설명하려고 좀 넣어놨습니다. 스카우터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좀 하려고 넣어놨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엘라스틱 서치와 연관된 액션들이 좀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삽질 일지라고 이제 데모가 있는데요. 삽질 일지는 제가 실제로 조그맣게 운영하면서 겪었던 문제 한 2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데모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한 게 도커 기반으로 도커 기반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걸 바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데모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 녀석은 지금 말씀하신 플러그인 하나 제작을 하나를 했어요. 그게 좀 급작스럽게 이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 내용에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급작스럽게 한 3일 정도 제가 팠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고 제가 했던 노하우 정보를 좀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부분. 그러면 이제 저의 이제 관련된 로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7월경에 페이스북에 이런 공지 하나가 딱 올라왔어요. 엘라스틱 소모임 제한. 제 속으로는 좀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지방에 있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뭔가 제가 좀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런 모임이 딱 생기니까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식, 이 모임 공지를 보고 제가 이전에 6월달에 커뮤니터 활동을 하면서 엘라스틱 서버 플러그인을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엘라스틱 최초 버전이 엘라스틱 서치 플러그인입니다. 그 버전에는 총 4가지의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는 인덱스 보관 관리.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게 제가 처음 만들었던 스카우터 플러그인 서버 엘라스틱 서치입니다. 이 부분은 GitHub에 들어가시면 바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총 4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인덱스를 좀 보관 관리하는 기능이 좀 부족을 했어요. 그 인덱스 보관 관리하는 게 뭐냐면 이 엘라스틱 서치 쪽에 인덱스를 저장을 하는데 그 인덱스를 저장하고 나서도 꾸준히 이제 뭔가 잘 사용하게끔 라이프 사이클을 좀 적용해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빨리 만들다 보니까 그 기능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제가 관리를 했죠. 그래서 좀 그게 좀 불편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엘라스틱 서치에다가 데이터를 인볼크하고 벌크 요청했을 경우에 그 잠재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 스카우터 내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인서트를 하는데 인서트 양이 만약에 굉장히 클 경우, 그러니까 그 시스템 운영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비스가 1000TPS, 1000TPS가 발생하면 이 양이 시스템 초당 얼마 정도 해서 그 엘라스틱 서치에 들어갈 때 부담을 갈지. 근데 제가 직접 지금 1차 버전을 만든 녀석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넣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누실할 수 있는 조건이 발생할 케이스가 잠재적으로 있을 거라고 보고 이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버전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서버 플러그인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안정화라는 문제가. 그 안정화라는 게 뭐냐면 그 엘라스틱 서치에 그 네스프레 API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엘라스틱 서치 버전에 맞게 빌드를 하고 배포를 해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는 6버전하고 7버전 때 그 네스프레 API 제공하는 게 그 브레이킹 됐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각 엘라스틱 버전마다 엘라스틱 서치 버전마다 빌드하고 배포를 해야 하는 이제 조건이 생기는데 저 혼자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좀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플러그인을 좀 잘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잘 활용이 안 됐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일단은 엘라스틱 서치 구성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두 번째로 엘라스틱 서치에 운동을 할 때 그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게 다 수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을 이제 고쳐야겠다 생각만 하다가 커뮤니티에 이런 제안이 소모임 공지가 있어서 그런 단점들을 해결하려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제 스스로 모임 공지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사람들이 좀 어려워서 참여하는 거는 좀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혼자서 발표하시고 이제 영상 공개하고 하면 모집 한 번 더 하시죠. 네, 그래도 이제 풋풋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이 모임보다 스카우터 내부에서 이제 컴퓨터 모임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좀 응원글이 좀 많이 올라왔고 좀 그게 보탬이 돼서 열심히 좀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터가 좀 무엇인지 좀 이야기하고 좀 넘어갈 건데요. 스카우터는 이제 여기 앞자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로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그 엘라스티서치에서 제공하는 APM 서버하고 이제 그 겹치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정의한 내용이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 얘 같은 경우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는 기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스카우터 내부에는 이제 에이전트를 관리하고 얘를 주어인지 산한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엘라스티서치의 API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메인 기능은 성능 부서한다는 거에 포커스가 같이요.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UI를 그 특징은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스카우터 UI는 아마 처음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UI를 한번 보시죠. 스카우터의 이제 클라이언트 콘솔이에요. 이 같은 경우는 구성이 이제 라인 차트하고 스캐터 차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카우터에서 내세우는 메인 기능은 여기에 보이는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 중에 이 스캐터 차트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잭션을 마스 레벨의 트랜잭션을 점으로 표현하는 거라서 이 쟤만 하나만 보면 성능 분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이제 그 스카우터에 이제 UI 하나 더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웹 버전을 제공하는 그 클라이언트 UI입니다. 얘의 특징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라인 차트를 만들긴 하는데 대시보드 구성하기 좀 불편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성능 카운터를 잡아서 차트를 구성하는 게 좀 쉽게 돼 있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 아쉬운 점은 뒤에 가서 좀 얘기를 더 이야기하고요. 이 정도로 스카우터의 UI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아키텍처 구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UI에서 표출하고 항해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일단 스카우터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카우터에 구성된 내용들 잠깐 살펴보면 여기에 보이는 엘라스틱 스택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에코시스템으로. 첫 번째로 이제 스카우터 에이전트라는 게 있고요. 스카우터 에이전트는 이제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호스트 레벨의 OS 레벨이기도 한데, 거기에는 이제 CPU, 메모리, 디스크의 성능 정보를 종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자바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실시간 서비스 정보를 종송하고요. 그리고 흰 메모리나 아니면 그 스레드 정보를 종송해요. 그리고 자바 성능 정보를 제공하고요. 스카우터 에이전트는 총 두 가지 정도는 제공하고요. 그 외의 부분의 에이전트는 이제 오픈소스인 텔레그래프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엔지스라든지 마이스퀘어 매트릭 정보를 수집해서 스카우터 콜렉터 쪽에 종송을 할 수 있는 모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카우터의 콜렉터는 어떤 역할을 또 수행하냐면, 얘 같은 경우는 그 에이전트에 전송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카우터 UI가 하나 있는데요. 스카우터 UI는 이제 수집한 정보를 좀 확인하는 용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번외로 보이는 스카우터 서버 플러그인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스카우터 서버 플러그인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오픈소스와 연동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좀 제공해줘요. 그래서 조그만 코드로도 그 많은 일들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얘를 좀 스카우터 서버 쪽 플러그인을 좀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그 라인 플러그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알람 데이터를 라인 쪽으로 종송해 주는 기능이 있고, 네, 성능 매트릭 데이터를 인플러스 DB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걸 제공해 줘요. 그래서 그래프 하나를 이용해서 뭔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좀 생각나는 거는 이제 스카우터의 그 데이터를 저 플러그인 이용해서 스카우터의 성능 데이터를 매달 관리해주는 먼스 그 리포트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데, 저는 이 중에
성능 데이터를 엘라스틱 서치와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구현한 거는 뒤에서 더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카우터 데이터를 좀 종류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엘라스틱 서치에 넣을 때 이 데이터를 알아야 이 데이터를 볼 줄을 알거든요. 그래서 원인 분석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고민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류는 메인 데이터는 총 세 가지예요. 아까 보셨던 주 에이전트에서 정송하는 호스트 데이터와 자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면 호스트는 CPU와 정보하고 그 메모리, 그다음 네트워크의 상태 정보를 정송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자바 레벨에 돌고 있는 실제 측정을 하는 건데, 뭐 액티브 서비스에서 현재 돌고 있는 액티브 상태를 수를 추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PI 타임이나 뭐 UX 타임이나 뭐 에러율을 검출하는 성능 데이터를 스카우터 내부적으로 통계해서 정성해서 UR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수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바 기반으로 운영할 때는 아마도 이 자바 데이터 중에 액티브 서비스라든지 에러율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나머지는 뭐 SQL 타임이나 API 타임이 주요적으로 성능 지표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좀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보면 이제 S로그와 뭐 플러그가 있는데, 플러그는 아니고요. 저기에 보이는 S로그가 주요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이제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 차트가 있는데, 저 데이터 S로그도 이제 엘라스틱 서치에 넣거든요. 그래서 메인 전체 데이터는 아니고 S로그라는 거는 일종의 어세스 로그 같이 비슷한 데이터예요. 근데 엔지스나 아파치 로그보다는 여기에 보이는 자바 기반에서 추출한 압소스 로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로그보다는 일반적인 뭐 엔지스 로그나 아파치 로그보다는 내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 어떤 문제가 되는 주어 내가 원하는 데이터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녀석을 선택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스카우터에 이런 걸 좀 엘라스틱 서치 쪽에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기반으로 이따가 이제 데모하실 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스카우터 내에서 좀 모니터링을 계속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좀 단점이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과거 지표하고 현재 지표를 분석하는 기능이 없었어요. 우선 동시에 봐야 할 케이스가 있는데 동시에 못 보는 것 때문에 좀 불편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TPS 양하고 어제하고 좀 비교해서 보고 싶은데 그 기능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좀 불편했고요. 아니면 일주일 전 데이터하고 현재 데이터를 좀 봐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다만 서치 기능으로 일주일 전을 봐야 하는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 점이 좀 번거로웠습니다. 그 장기간의 추이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 많은 이제 장기간의 추이 분석이 좀 어려웠어요. 어떤 측면에서 어려웠냐면 매트릭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장기간적으로는 이제 맞긴 한데 그 데이터를 볼 때는 괜찮은데 그 메인 데이터인 S로그를 분석할 때는 저 기능이 동작 안 했어요. 일단은 트랜잭션 데이터 양이 많으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약성을 막아놔서 10분 간격으로밖에 못 보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아니면 일주일 전에 데이터를 보고 싶은데 그런 기능이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게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 구성을 해야 하는데 대시보드는 내 입맛대로 뭔가 만들고 뭐 해야 하는데 이게 빌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드래그해서 뭔가 구성하고 저장하고 하는 게 없어요. 저는 좀 하드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엘라스틱 그 키바나를 보면 차트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뭔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거든요. 근데 스카우트는 그런 기능은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좀 아쉬워서
엘라스틱에 연동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다음 장에 볼 내용은 이제 제가 엘라스틱에 처음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성한 건데요. 이 내용은 이제 엘라스틱 이 내용으로 한 실제 구현 내용은 그 저희 스카우터 컨트리뷰션의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시면 엘라스틱 서치 그 서브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렇게 실제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이 앞에 보이시는 요 녀석들 같은 경우는 수입이 생성되는 구간인데 요 녀석을 통해서 엘라스틱 서치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 처음 언급한 그 단점들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할 때는 뭔가 좀 그 단점을 보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놓은 게 이런 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이는 엘라스틱 서치 쪽에 직접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로그 파일 기반으로 엘라스틱 서치에 좀 뭔가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로그 생성하는 녀석이 서버 플러그인 쪽에서는 그 파일만 생성하면 서버 쪽 엘라스틱 서치와 자동적으로 용동이 되게끔 하는 게 제 이제 파이프라인 구성하는 게 큰 목적이었고요. 여기에서 좀 이제 그 디테일하게 좀 이따가 들어가 보면 제가 엘라스틱 그 비트 하나의 파일 비트를 이용해서 JSON 파일을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저기 로그 스테이트 쪽에 전송을 해서 그 로그 스테이트 쪽에서는 이제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그 데이터를 변환을 한번 해줘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엘라스틱 서치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에 넣기 전에 로그 스테이션에서 한번 변환 작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엘라스틱 서치에 좀 넣는 작업을 좀 진행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 데모에도 직접 적용을 해보고, 그러니까 스카우터 데모 서버가 있는데 스카우터 서버에서 이런 구성을 해놓고 실제 엘라스틱 클라우드 쪽에다가 집어넣고 보기도 했거든요. 동작은 무리 없이 잘 동작해서 나름 혼자 뿌듯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좀 유연성 있게 동작이 제 예상한 것보다 유연성 있게 동작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엘라스틱 서치에다 직접 안 넣고 로그 스테이시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든 파일 비트가 로그 스테이시 쪽으로만 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들어가니까 파일 비트 하나만 좀 신경 쓰면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서버에도 또 용동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뭐랄까 이걸 함으로써 제가 느꼈던 점은 되게 플렉시블하게 동작을 하는구나, 저렇게 구현을 해놓으니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좀 얘기를 할 건데 스카우터 서버 플러그인 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머지 부분 쪽은 스카우터 쪽하고 스카우터의 내부 엔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여기 스카우터 서버 플러그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 장에서 제가 순차적으로 파일 비트하고 로그 스테이시하고 엘라스틱 서치에 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순차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데이터 생성하는 이제 그 엘라스틱 서버 플러그인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GitHub에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간단한 소개와 이 플러그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정과 이게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공개가 되어 있고요. 실제 사용하고 싶으시면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홍보는 아니고요. 그냥 잠깐 그 언급하는 겁니다. 홍보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걸 만들었냐면 스카우터 내부에 플러그인 사용자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언급이 여기에도 돼 있는데 여기에 스카우터 플러그인 이용해서 다른 오픈소스와 통합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냥 마음껏 써라 이렇게 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구현을 할 때는 저기 보이는 내가 잘 그림으로 캡처해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여섯 가지 그 어노테이션도 있어요. 카운터
그 관련된 아니면 그 로깅하고 관련된 얼라라고 연관된 그런 데이터를 그 간단하게 여기 AJ 프로그램인데 여기서는 좀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보면 어노테이션을 이렇게만 선을 해놓고 이 어떤 변수로만 메소드를 이렇게만 선언을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얘 선언된 그 변수를 읽으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읽은 데이터를 제3의 가공 데이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저는 저 카운터 항목 중에 s로그하고 카운터 항목을 이용해서 엘라스티서치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 실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기에 프로젝트 들어가셔서 그 내용 소스에 들어가면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보고 나오실 때 저기 스타트 한번 클릭을 하나 해주시면 네. 그래서 그렇게 이 플러그인을 동작시키면 지금 같은 그 로깅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남아요. 네. 저는 여기에 데이터를 만들 때 좀 고려를 했는데요. 김종민님께서 강조를 항상 하시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를 잘 만들어야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을 좀 참고해서 저도 데이터를 잘 만들려고 고민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포맷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는 이 항목이 공통 항목이에요. 이 스카우터 내부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공통 항목을 이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 이 공통 항목은 뒤에서 제가 더 상세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요 지표를 좀 보면 스타트 시간에서 얘가 로깅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받은 시간을 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키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들 보면 이게 매트릭 데이터예요. 그래서 매트릭 데이터가 똑같이 스타트 타임이 명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상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내용이 이제 트레이싱인데 이거는 아까 이제 스캐터 차트에서 봤던 이제 S로그의 그 서머리 데이터예요. 그 서머리 데이터를 그 로그 형태로 만들면 이런 형태로 떨어지는데 이런 로그 형태로 만든 것도 엘라스티서치에 떠서 제가 원하는 형태의 그 분석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된 항목이 뭔지 좀 봐야 하는데요. 이 공통된 항목은 나중에 어떻게 쓰이냐면 그 부분은 이따가 데모할 때 좀 말씀드려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저도 고민을 이제 한 게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잘 저장하고 활용할까 해서 고민을 했고요. 잘 저장하려면 엘라스티서치에 인덱스 매핑을 할 때 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 데이터를 엘라스티서치에 넣었을 경우에 인덱스별로 인덱스 매핑을 만들 거냐 아니면 하나로 해서 이 데이터를 인덱스와 매핑을 시킬 거냐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공고하고 있는 내용이 그 다이나믹 그 매핑이 아니라 수도 그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설정해줘서 보호하는 이제 공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항을 그대로 잘 따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잘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덱스 설정을 하나 하면 좋을 텐데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린 결론이 이제 이 스카우터의 로그 데이터를 그 공통화 시키고 매트릭 속성을 내가 좀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보자 라고 좀 생각했어요. 공통적인 성격을 좀 뽑아보니까 서버 아이디라고 뭐 오브젝트 패밀리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제 스카우터 데이터에 만드는 그 기준이 스카우터 서버인데 그 스카우터 서버의 아이디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카우터가 서버 아이디가 큰 부모가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오브젝트 패밀리라는 게 있고 이 오브젝트 패밀리라는 거는 내가 수집하는 매트릭 데이터의 그 일종의 그룹원을 만드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그룹원 안에서도 어떤 타입이 있는지 또 구분을 해서 또 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좀 나누는 타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네임이라고 해서 이 서버 아이디 기준으로 유일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 오브젝트 네임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게 이제 공통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공통된 항목을 어떤 매트릭인지 식별하기 위해서 매트릭 타입도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 로그 형태들이 이런 걸 좀 고민하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스카우터 클라이언트에 나오는 이제 UI 그림이에요. 여기에서 좀 매칭해서 보면 이런 구조로 이 내용을 스카우트의 공통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이렇게 하이라키 구조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녀석의 오브젝트를 클리어한 것 같은 효과를 이제 매칭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고민하면서 지금 제가 공통 속성을 만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긴 한데 주요 지표는 이제 통캣하고 그 다음에 그 호스트 쪽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적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은 이 서버 스카우트의 공통 속성 필드하고 그림하고 좀 매칭해서 보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이런 이 그림을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그 데모 하실 때 UI에 어떤 포인트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보는지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파일비트 쪽에 설정한 내용들이에요. 파일비트를 한 번이라도 설정해 보셨으면 얼마나 심플한지 아실 거예요. 야문에다가 딸랑 이 한 줄만 설정하면 바로 그 엘라스틱 서치에 전송할 수도 있고 로그 스테이시와 용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정은 별거 없어요. 파일비트에 딸랑 이 한 라인만 설정해 놓으면 그 스카우터의 로그 데이터를 땡겨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로그 스테이시 부분인데요. 로그 스테이시 설정도 이제 그로크라는 필터 설정을 할 줄 알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변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어떻게 했냐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삽질할 수가 있는데 키바나의 그 그로키 그 디버깅 도구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변형이 잘 되는지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좀 잘 이용했고요. 그래서 설정은 뭐 인풋하고 아웃풋 설정이 이렇게 구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저기 필터를 이용해서 변환 작업이 일어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로그 스테이시는 한 번이라도 설정해 보시는 분 있으시나요? 네. 그러면 잘 아실 거예요. 한 번이라도 설정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저는 이 그룹 설계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루비의 일종의 설정인데 이게 그 하살표하고 병수 선언하는 내용이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처음 할 때 되게 혼동스러웠어요. 그리고 여기 아웃풋에 보시면 그 릴 오버 알리아스하고 릴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엑스라이크. 네, 맞아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편했어요. 왜냐하면 인덱스 관리를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별로 저장시켜놓고 내가 뭔가 그 관리하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걸 이용함으로써 편리함이 더 높았기 때문에 저는 나름 또 만족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 라이프 사이클 정책을 여기에서 좀 설정했고 UI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 UI로 설정을 이렇게 막 만졌고요. 그거를 스크립트해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설정들이 그 따로 이제 매트릭 로그 프로젝트 내에다가 심어놨습니다. 잘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데이터 가시아를 진행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제 가시아 내용은 그 엘라스틱 클라우드에 들어가시면 거기 워크스페이스 중에 엘라스틱 플러그인 워크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거기 엘라스틱 스카우터 플러그인. 예. 거기 들어가시면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잠깐 한번 보긴 하는데 이따가 보시죠.
그러니까 주요 내용들은 이렇게 좀 제가 구성을 시켜놨어요. 여기 이제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여기에 보이시는 이게 메뉴 링크들이군요. 이 메뉴 링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 한 번만 좀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차트들을 구성을 시켜놨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트레이싱이라고 해서 아까 봤던 S로그 데이터를 트레이싱을 시켜서 트레이싱이라 S로그를 어세스 로그처럼 변형해서 그 변형된 데이터를 키반에서 볼 때는 내가 원하는 데를 좀 볼 수 있게끔 했어요. 여기에 보이는 이제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히트맵을 이용해서 그렸는데 시간별로 얘가 얼마 정도 처리를 했는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히트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게 이제 통계 차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불편했던 현재 데이터와 이전 데이터를 보는 거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그건 아니에요. 이 차트는 트레이싱 데이터 가지고 지금 트레이싱 되고 있는데 액티브 수가 얼마 정도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응답 시간이 얼마 정도 갭이 있는지 좀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네요. 전정할게요. 그 내용들은 제가 만들고 했던 차트는 여기에 없고 여기 이 두 번째에 있는 것 같아요. 트레이싱.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트레이싱 했던 내용을 이제 좀 간략하게 테스트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놨어요. 디테일하게 보는 거는 이 녀석을 클릭하면 주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필요할 시에는 디테일할 수 있게 좀 볼 수 있도록 차트상에 좀 배치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편하게끔 만들다 보니까 제3의 사용자들한테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런 분야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런 차트를 또 만드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데이터 가시한 내용을 보실 때 실제 운영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 좀 도움을 좀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가시아 표현하고 공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삽질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운영을 하면서 겪었던 일인데, 아무래도 제가 혼자 삽질하고 혼자 뭐 하다 보니까 실수들이 좀 많았어요. 요즘 살펴보면 이런 노브가 엘라스티서치에 지속적으로 발생했어요. 보시면 이제 뭐 타임아웃 에러가 좀 많이 나타났죠. 보면 모니터링하고 연관된 타임아웃들이 중간중간 계속 발생했는데, 키바나에 들어가니까 이 에러가 계속 뜨는 거예요. 그냥 계속 못 보고 리퀘스트 타임아웃 3초 후에도 계속 리퀘스트 타임아웃 계속 난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내가 데이터를 빨리 봐야 하는데 못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치를 어떻게 했냐면, 1차적으로는 리퀘스트 타임아웃을 1분까지 올려봤어요. 그리고 메모리도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게 만약에 저런 타임아웃이 일어나면 엘라스티서치 중에 뭔가 메모리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렇게 조치하고 나서도 이 에러 메시지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런 에러 메시지를 봐요. 이거는 좀 초보적인 실수인데, 이런 에러 메시지는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혹시? 없으시고. 여기 초보적인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검색을 계속 해봤는데 포럼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매니 샤크드 하면, 그러니까 스몰 사이즈의 샤크가 계속 누적이 되면 엘라스티서치가 비효율적으로 된다. 그래서 바로 이제 샤드 개수가 얼마인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총 클러스터를 2개 운영을 했고, 샤드 수를 보니까 이게 관심 있게 안 봤거든요. 그냥 잘 되니까.
여기 보니까 2,000개만 사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라이머에 각각 보니까 1,000개씩 계속 돼 있었어요. 아주 초보적인 실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얘네들을 이제 클리어하기 위해서 API를 이용해서 주구장창 이제 인덱스를 제가 생성했던 녀석들을 그 클리어하거나 아니면 프리징 그 API를 이용해서 얘네들 종료를 시켰어요. 클로징을 시켜서 메모리의 샤드 개수를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단순한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을 했어요. 이 원인은 이 에러 메시지 나오기 전까지는 한 2주일 동안 생 고생을 했어요. 메모리 올리기도 하고 뭐도 하고 맨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쉬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인덱스 샤드 개수나 인덱스가 이런 굉장히 늘어진다 하면 이런 걸 조금 좀 살펴보면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많이 일어나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케이스 많이 그 종종 아니 초보적인 실수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거를 혼자서 찾아서 해결하셨다는 거 엄청 대단하신 거거든요. 네. 아, 왜 이런지 모르고 막 손 넣으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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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케이스에 마주쳐서 저는 좀 힘들었어요. 사실. 아, 예. 혼자 해결하다 보니까 도움. 엘라스틱 서치가 에러 메시지를 되게 잘 예, 맞아요. 주기는 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시는 거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네. 그 에러 메시지 보고 포럼 찾아서 이렇게 해결하신 거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아, 네. 농담 아닙니다. 빈말 아닙니다, 진짜.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가지 데모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잠깐 좀 목이 아파서 물 좀 마시고 아, 네. 잠깐만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네. 지금 보시는 데모는 제가 도코로 좀 구성을 해놨는데 잠시만 들어가 보면 ELK 비트라고 하나 있거든요. ELK 들어가서 잘못 들어왔네요. 이건 아까 다음 데모에서 보여드릴 데모인데요. 여기에 AS 그러면 POC 보면 이제 제가 1차적으로 데모를 하기 위해서 그 도커 컴포즈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하실 경우에 그 ELK 이제 도커 이미지하고 그 스카우터 APM의 서버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구성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볼륨지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플러그인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도커 내부에다가 씌워놓고 있다가 기동하면 그 여기에 스카웃 SC 매트릭이라는 폴더에 자동으로 이제 뭔가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매트릭 노트고요. 실예제는 제가 스카우터 데모 서버에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걸 잠깐 이걸 잠깐 실행해보면 별건 없기 때문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동이 끝났고요. 대시 ELK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스카우터가 기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로고가 여기에 나오고요. SC 로고가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아니죠. 서버 로고고 여기 SC 매트릭에 들어가 보면 이런 형태로 먼저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에이전트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최소 1개 서버 쪽에 푸시를 해줘야 로그가 생성이 되는데 그 에이전트까지 구성해서 뭔가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준비한 샘플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샘플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주요 데이터를 이제 4개 정도를 가져왔어요. 이 4개 데이터를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데모로 설정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실제로 데모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설정은 파일 비트는 파일 비트를 제가 다운로드 했었는데 다운로드를 못했는데 다운로드 좀 오래 걸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 비트로 한번 기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설정을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해주고요. 로그 위치를 세팅해주도록 할게요. 위치가 찾아가 있으면 이렇게 설정만 해놓고 다른 녀석들은 굳이 노브 스테이시로 정성을 하게끔 아웃풋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기본 설정에서 제거하고 여기 부분에는 이제 로컬에서 테스트를 하니까 최대한 빨리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보안 설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뭐 SSL이라든지 아니면 유저나 패스워드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참고 설명 하시고요. 그러면 파일 비트를 기동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동이 됐고요. 그 뒷내용들은 손으로 하나 여기서 좀 잘 안 보여서 동영상을 하나 제가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걸로 좀 제출을 할게요. 진짜 좋아요. 네, 동영상 하나 너무 힘드네요. 제가 직접 하려니까. 사람들 어떻게 할까? 예. 그래서 이거 동영상을 제가 예전에 만든 게 있어요. 이걸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하시죠. 발표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네. 하루 이틀
지금 그냥 아, 이거요? 네. 아니요. 이거는 그 데모 준비를 직접 보면서 하려니까 좀 안 돼가지고 데모는 제가 며칠 또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동영상 이거는 컨트리뷰 그 프로젝트를 가면 제가 미리 찍어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따라하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아까 같은 도커 컴파즈를 이제 기동하고 나서 ELK에다가 집어넣는 모습이 여기에 좀 노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로그 확인하는 게 나오고요. 이제 좀 돌려서 좀 보면 얘는 이제 스카우터 서버가 기동한 이건 스카우터가 아니네요. ES. 네, ES 정도. ES 고등학교. 예, 맞아요. ES 쪽에 이런 에러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 떨어진 거를 보여드립니다. 저희 환경만수 쪽에 네. 그걸 수정하면 없으십니까? 이게 제가 노콜에다가 시스템 커맨드로 제가 그 옵션을 권장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 설정을 바로 적용한 거예요. 이 옵션, 저 에러는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아마 대부분 실수할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 커널 쪽에 옵션을 적용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군요. 저 부분은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겪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갔네요. 그리고 키바나도 잘 됐는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브 떨어진 것도 제가 좀 해놨고, 이거는 이제 아까 설정하려고 했던 거 너무 오래 걸려서 못했네요.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떨어지네요. 그리고 노브가 생성된 거가 이제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노브 스테이시 설정한 것도 여기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사전 작업으로 이제 노브 스테이시 쪽에 하기 전에 제가 컨피그를 뭔가 하거든요. 좀 스킵하도록 할게요. 이거 노브 스테이시 8비트 쪽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뭔가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인덱스 설정하고 미리 설정한 라이프 사이클 모드 넣고 대시보드를 스크립트로 넣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회해보면 없는데, 제가 이제 노브 스테이시를 기동하면 파일리터하고 노브 스테이시랑 용동해서 노브 스테이시가 데이터를 변화하고 나중에는 엘라스틱 서치에 들어가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스크립트화해서 이제 저 카운트가 증가하는 게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잠시만 더 스킵을 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동작하고 있는 게 뭔가 나오네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좀 더 스킵하고 보시면 여기에 최종적으로 카운트가 올라가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인덱스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지금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
이것도 홍보는 아닙니다. 참고로. 공부하세요. 사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네. 이 내용들은 스카우터의 컨트리뷰션에 들어가시면 디테일하게 제가 좀 더 적어놨거든요. 이번 데모에서는 제가 실제로 치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속도가 좀 안 따른 관계로 이 나중에 플레이트 더 큰 모델을 한번 제가 준비할 테니까 네. 저희끼리 보기 너무 아깝네요 이거.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제가 설명을 좀 더 달아놨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제가 구두로 설명한 것보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이 여기에 있는 설명들을 보시고 따라 하실 수 있게 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우상. 예, 그 플러그인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조금만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걸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버할 것 같아서요. 네, 지방에서 오셔서 또 예. 내려가셔야 되니까. 예. 제가 만들었던 그 노하우를 좀 여기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저는 이제 이 파일비트 스카우터의 그 파일비트 모듈을 제가 더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아까 봤던 노그스테이시나 파일비트를 이용해서 엘라스틱 서치에다 넣고 대시보드 셋업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워요. 사실 한번 해보신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차라리 파일비트에다 집어넣어놓고 한번 셋업하면 될 수 있겠구나,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팁을 이렇게 종민님께서 이제 그 처음 계획을 할 때 그 얘기를 해주셔서 한 3일 전에 긴박하게 만들었어요. 발표 한 일주일 전인데 발표도 준비 안 하고 맨날 코딩만 했어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좀 제가 삽질했던 내용을 하고 이제 팁을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데모까지 하기에는 그 애는 굉장히 빨라서 그냥 바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실행을 좀 보여드리고 제가 파일비트로 만들었던 정보하고 삽질한 내용을 잠깐 얘기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화면을 좀 클럽 모드로 해놓고 진행해야 할 것 같네요. 잠깐만요. 네. 지금 여기에 ELK 엘라스틱 서치하고 키바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잠깐 세팅하기 전에 모습을 좀 보여드려 할게요. 그래서 또 프로스트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왜냐면 세팅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인덱스에 들어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스카우터 파일비트라고 해서 만든 녀석이 있는데 여기 안에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세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보면 여기 내부에 스카우터 파일비트 모듈이 들어가 있어요. 모듈을 보면 스카우터라고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녀석을 리네이블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네이블 됐고요. 스카우터의 모듈 설정을 좀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카우터에 야물에서 여기 설정 하나를 제가 미리 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설정만 하면 이제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파일비트에서
점이 아니라 8비트에서 이용하는 의미 없기 때문에 스카우터의 기능을 디세이블 시켜주고요. 이 녀석은 그 엘라스티서치의 다이렉트로 듣습니다. 그러면 그 아웃풋 설정에 이 녀석을 활성화 시켜야 해주고요. 노브 스테이시 쪽에 중소하는 건 제거하고, 그러면 이 녀석을 실행하기 전에 셋업을 먼저 합니다. 이 셋업은 어떤 작업을 하냐면 대시보드를 로딩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녀석이 그 엘라스틱 키바너 쪽에 자동으로 세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즈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은 8비트로 동서한 게 엘라스틱 서치에 들어갈 때 한 번에 이 데이터에 대한, 그러니까 스카우터의 데이터에 대한 일종의 그 변환 작업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어나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8비트만 바로 기동을 하면 네, 그 여기에 로그 정보가 찍히는데요. 내가 지금 로드 읽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는 것 같은데, 실수한 것 같아요. 데이터가 세팅이 돼 있어서 다시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덱스가 노딩이 됐고, 그 라이프 사이클도 자동으로 적용이 됐고요. 이러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그 8비트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생성된 게 보이고, 인덱스로 이렇게 생성된 게 보입니다. 도큐먼트 카운트가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시 보면 네,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 들어가 보면 얘 디폴트로 안에서 안 보였네요. 네, 이렇게 대시보드가 제가 아무런 설정 없이 8비트로만 이용해서 대시보드가 구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들어가서 보시면 얘는 이제 9월 25일 데이터이기 때문에 날짜를 한번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 이동을 제가 해볼게요. 타임캐리어들을 좀 더 늘려서 한번 네. 그래요. 시간을 한 24일부터 예. 26일까지. 그런 거 같네요. 지금 이렇게 로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샘플로 가져온 녀석이 집어넣기에는 이 PC가 좀 잘 빨리 올라가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보면 그 클라우드에 올라간 대시보드 구성하고는 좀 달라요. 8비트로 제가 만든 거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에 1차 버전으로 만든 클라우드에서 만든 대시보드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갖고 8비트를 만들면서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S로그 기반으로 이제 그 다시 정렬 좀 이쁘장하게 오브뷰 형태로 좀 만들었고요. S로그에 그 트렌드를 좀 볼 수 있게 차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이라는 차트를 만들었고, 여기는 이제 실제로 보면 분당 얼마 정도 처리했는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공통사항으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가 일종의 그 필터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를 볼 때 사용할 수 있게 컨트롤을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얘를 좀 보고 싶다, 샘플 맵만 보고 싶다,
물론 여기 필터에서 할 수는 있지만 그 엔드 유저를 위해서 여기에서 검색만 하면 나올 수 있게 이 녀석만 이렇게 세팅해서 바로 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 서버 아이디 가지고만 필터링 하면 그 서버 데이터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유심히 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만드는 거는 키바나의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키바나 가지고 배우신 분들은 쉽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만들었던 차트가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스카우터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이 데이터를 보는 방법들은 차차 알 수 있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 호스트 데이터는 쉬우니까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CPU가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읽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노출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서버 호스트에 대한 이게 서머리 정보가 이렇게 노출되고요. 그래서 이 중에 자기하고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이 클릭 버튼을 누르면서 그러니까 확인을 할 수가 있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파일비트를 이용해서. 근데 이것까지 만드는 데가 이제 밤낮으로 잠을 못 잤어요. 내일 모레가 이제 세미나인데 이걸 왜 내가 만들고 있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오기로 계속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제가 그 파일비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일단 파일비트 그 GitHub 들어가시면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포크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제 GitHub에서 포크를 받으신 다음에 그 데브 가이드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도큐먼트 항목이 있거든요. 받으시면 그 나만의 이제 나만의 로그를 커스텀으로 뭔가 자동적으로 보이게 싶다고 하면 그 파일비트를 이용하는 게 가장 유용해요. 왜냐하면 그 파일비트를 이용함으로써 로그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 매핑 시키고 대시보드도 구성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점이 하나 있어요. 풀스택으로 전부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파일비트는 소스로 코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사전 지식으로 약물 설정만 아시는 정도만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삽질을 하실 수 있는 그 노력과 끈기를 가지시면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저는 어떤 내용을 보고 좀 참고를 했냐면 그 도큐먼트라는 이 폴더가 있어요. 그 GitHub에 가서 이 도큐먼트에 가서 데브 가이드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모듈즈 데브 가이드가 있을 겁니다. PC가 말을 안 되네요. 네. 좀 여기서는 제 PC는 잘 안 보이니까 웹 버전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버전으로 가서 제가 저 주소를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이게 데브 가이드 중에 그 파일비트 모듈 만드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포크를 받으시고 환경 세팅을 하시고 고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려고 하는 파일비트 모듈을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일단 이렇게 구성하면 그러면 처음에 이 명령으로 이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듈에 대한 이름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는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또 설명되어 있는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상세적으로는 여기 크레딧 파일 셋이라서 세팅을 한 번 더 세팅을 해야 돼요. 그 파일 셋은 어떤 거냐면 내가 로깅하고자 하는 타겟을 정하는 걸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를 들면 엔지스 같은 경우는 파일 셋이 어세스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기 들어가 보면 그 모듈즈 안에 엔지스를 참고해 보면 어세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 파일셋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로그를 볼 건지 명칭을 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만 이렇게만 치시면 이런 게 자동으로 제너레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 파이프라인 설정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잘못 봤네요. 디폴트 파이프라인 설정인데 어떤 파일을 설정할 거냐 그걸 또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메인리스트라는 파일, 양부 파일을 보고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이거는 좀 중요하고요. 이건 매뉴얼 보면서 천천히 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인데 이 부분이 그 로그 스테이시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저 안에 내용을 까보면 JSON도 정의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스카우터는 그 로그 파일 패턴이 하나로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로그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로그로 만들었고 그 매니페스트 안에는 디폴트로 얘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매핑 작업하는 파이프라인 설정은 이 인제스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좀 복잡하게 보일지라도 패턴을 찾으면 좀 쉽습니다. 그 최초 세팅을 하게 되면 이 프로세스 부분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게 온페이처라는 세팅이 하나 딱 빨랑 들어가 있어요. 중간만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중간만 채우는 역할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주요 쓴 게 시간하고 필드만 재정의하는 것만 썼어요. 데이터를 제가 공통 필드랑 제이슨 필드로 다 어느 정도 다 지켜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해놓은 명령 규칙으로 이게 8비트 내부에 그 이름을 정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키의 패턴대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규칙에는 소문자로만 넣을 수 있는 규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문자로 된 그 제이슨 키빌드 그 대소문자로 그 된 이제 제이슨 필드를 다 소문자로 바꾸는 작업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만 잘 정리하고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노가다 작업을 하나 더 해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떤 필드로 내가 저장할 건지 그 세팅을 하나 더 해줘야 돼요. 그 부분이 이제 필드스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그 상위 레벨의 스카우터 모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고 여기 더 들어가면 메타라는 이제 폴더 안에 필드가 있어요. 이 필드 안에 그 8비트로 정의할 그 키하고 매핑 데이터들이 여기에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좀 토할 것 같죠? 좀 하는데 제가 좀 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키 매핑을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녀석들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녀석들은 어떻게 했냐? 그 다른 녀석들 다른 녀석들 중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만만하게 봤던 게 엔지스라서 엔지스를 좀 살펴봤어요. 엔지스에는 이 정도 레벨의 좀 양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뭐 상세하게 이런 내용들이 좀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뜻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고 뭐 컴피거 설정을 보면 이런 걸로 좀 되어 있었습니다. 뭐 테스트는 실제로 테스트 케이스를 돌리면 이때 사용하는 건데 8비트 만들 때 그냥 저 혼자 만들 때는 테스트는 그냥 생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엘라스틱 서치를 만들고 8비트로 그냥 넣고 빼고 하는 작업을 계속 했어요. 뭐 얘를 돌리려면 시간이 20분 기다리려고 했더라고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도커 기반으로 이제 그 ELK 아까 봤던 도커 컴포즈로만 기동했다 껐다 기동했다 껐다 8비트를 껐다 하면서 이제 8비트를 개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게 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대시보드 작업을 할 때는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삽질을 많이 했어요. 내가 만든 차트를 파일 비트에 집어넣고 이식을 시켜놨는데 그 설명을 봐도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래도 이해가 안 돼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시보드 이식할 때는 반드시 여기 보이는 뉴 대시보드라는 항목 그 문서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그 대시보드를 임포트하는 가이드가 여기 있거든요. 임포트가 아니라 이걸 이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보면 일단 내가 만들었던 대시보드가 있으면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이름으로 대시보드를 익스포트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이슨 파일로 떨어지는데 제이슨 파일을 가지고 그대로 파일 비트에 넣으시면 바로 에러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냥 인덱스 패턴 인식을 할 수 없다. 실제로 대시보드를 신규 서버에다 넣으면 내가 의도차 하는 대시보드가 구성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그 부분에서 계속 삽질했어요. 익스포트 받은 내용만 그대로 파일 비트에 넣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한번 얘를 전처리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바이패스 야물 파일 익스포트 스크립트 실행하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제가 뜻도 모르고 그냥 해봤어요. 그 야물 파일을 익스포트해서 받으면 어떤 내용으로 떨어지냐면 실제로 한번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고 여기 보이는 아이디는 대시보드의 아이디인데 저 아이디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저 아이디를 이제 가져오려면 그 키바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키바나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시보드를 클릭하면 대시보드 아이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카우터 매트릭에 호스트하는 대시보드를 갖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대시보드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를 꺼내와 합니다. 그래서 얘를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네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이따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여기에 보이는 게 그 밸브 값들이 다 스트링이에요. 내부 내용이 다 제이슨이긴 하지만 근데 이 내용을 그대로 파일 비트에 씹어놓고 셋업을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는 그 디펜던시가 걸려 있어요. 레퍼런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인덱스 패턴에 대한 레퍼런스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대시보드를 그대로 파일 비트에 넣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세팅을 한번 변경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파일들을 수동으로 다 제이슨으로 변화해야 하냐? 여기 보이는 요노마 같은 설정들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반세를 해도 오류가 날 겁니다. 얘를 이제 오브젝트로 변화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작업은 어떻게 하냐? 아까 봤던 요노마를 가지고 반드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반드시 이 다운로드 된 파일을 반드시 저 스크립트 돌려서 변환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 제이슨 설정 파일대로.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파일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 분야 아까 봤던 내용하고 좀 틀린 게 여기에 그 플레인 제이슨이라는 그 설정 값들이 오브젝트로 변환이 되어 있어요. 아까는 그 문자열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 문자열로 되어 있는 형태를 제이슨으로 이렇게 변환된 이유는 그 빌드를 해야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내부에 그 바이비트에 대시보드를 빌드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 빌드를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드를 잠깐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make 비트 하면 대시보드가 이제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루트로 해야 합니다. cd 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루트 권한으로 제가 실행을 대시보드 빌드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빌드 설정이 좀 안 돼 있어서 잠깐 제가 설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다시 해야겠네요. 설정을 좀 제가 빼먹었어요. 고패스라는 거는 이제 그 빌더 하려고 하는 타겟의 그 고 쪽 영역인데요. 고 빌드 할 때는 프로젝트 패스를 잡을 때 고 패스라고 좀 잡아줘야 합니다. 좀 특이해요. 그리고 고 루트라고 해서 고가 설치된 위치를 패스로 좀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을 다시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빌드하기 위한 조건이 됐습니다. 고패스가 좀 잘못 잡힌 것 같네요.
제가 잘못 잡았네요. 패스를 여기서 잡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빌드가 일어나는 거를 여기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빌드가 되는 거고요. 아 힘들었네요. 제가 미리 세팅 안 해놔가지고 그래서 빌드가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대시보드는. 그래서 이걸 좀 혼자 스터디하고 이거 대시보드 만들고 혼자 하는데 이걸 3일 만에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좀 끈기 있게 잡고 계속 했거든요. 좀 힘들었어요, 사실. 이 내용을 좀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서만 계속 보고 이걸 만들고 계속 그랬거든요. 네. 제가 이 정도까지 준비했던 상황이고요. 파일 비트를 만들게 되면 로그를 자기만의 형태로 만들고 배포하기 위해서는 파일 비트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나중에는 제가 결론적으로 짓게 되었어요. 이 내용은 이제 파일 비트 내용은 제가 구두로만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정리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구두로만 얘기하니까 좀 전달 잘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파일 비트를 이용해서 자기만의 대시보드하고 로그를 좀 분석을 좀 용이하게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